영화를 좋아하세요? 예, 좋아해요. 왜요? 글쎄, 왜요? 좋으니까. 근데 제가 영화를 왜 좋아하는지, 그건 솔직히 왜 좋아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인 취향인지 아니면 판정을 그렇게 만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영화를 왜 보세요? 영화를 보면 스트레스 같은 게 많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시간 때우기에서 보기도 하고, 보통의 살다가 좀 스트레스 많이 쌓이잖아요. 스트레스 좀 풀기 위해서는 화끈한 걸 좀 보러 가자 그것도 있고, 근데 그건 뭐 기분 풀기 위한 거니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영화라는 게 좀 그러니까 삶이 이렇게 좀 다양한데, 그 좀 어떤 관점에서 그걸 부각시켜가지고 그러면 그 작가 관점을 풀어내는데 좀 입체감 있게 현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저는 전공이 미대잖아요. 서양화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면은 이 영화를 보면은 이게 어떤 전공에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주로 하고 보게 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여가를 즐기는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 앞에 보면은 비디오방이 되게 많은데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짬이 나면 친구들이 주로 비디오방을 많이 가요.
100여 명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디오방을 즐겨 찾는 이유가 뭐라고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동안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되게 이제 당구장이나 무슨 이제 실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학생들이 친구들과 여가를 보낸다든지 했는데 그런 것보다 영화라는 매개를 통해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점, 그게 좋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요인도 있죠. 다른 데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소요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또 하나는 혼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가 있지 않아도 혼자서도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아무래도 그 영상 문화에 대한 어떤 욕구가 어느 때보다도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이제 뉴미디어라든지 해서 이제 더 강해지겠지만 뭐 세대적인 특성이 영상 문화에 대한 욕구 이게 좀 강하지 않나. 현대 부모는 텔레비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그 교육이나 그런 거의 역할마저도 그 부모의 역할마저도 그 영상에 대체를 해주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걸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게 지금은 현실인 것 같고 친구 둘이서 앉아가지고 비디오를 딱 보고 있으면 그냥 단지 그냥 보는 거를 저는 이렇게 보고 친구도 이렇게 보고 나가고 더 이상의 깊은 얘기는 안 해요. 특히나 미드라는 사람들은 서로 어떤 그 어려운 부분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화를 봤다면 그 주제에 관한 얘기라던가 여기 안나이아도 있는데 이런 영화 보면은 페미니즘에 관한 얘기 그런 것들을 별로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영화랑 소통하는 거에서 끝나요. 대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좀 전공을 너무 의식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한 장면에서의 그런 느낌 시네마 천국에서의 뭐 어떤 비 오는 장면 죽은 신의 사회에서 책상 올라갈 때의 장면, 안나에게서의 여자 눈빛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잡아내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영화가 사람과 사람의 어떤 영화와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또 다른 소통을 시켜주는 그런 매개 그 발전돼서는 어떤 사회나 사람들의 인식 자체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좀 주저하게. Matt, I'm so glad you came to me. And the brain. And I have vision. I believe the vision caused the tumor and not the reverse. Feel the vision coalesce and become flesh. Uncontrollable flesh. 죽는 경우 그런 상 환각이어서 마지막에 이것까지 환각이어요. 아시아가 침대에다 누웠잖아. 거기도 환각이야. 그리고 친구를 불러오잖아. 그건 현실이야. 아니 여기서 어떻게 글로 넘어가? 이게 환각이야. 그러니까 환각으로 넘어갔잖아. 환각 현실을 원래 벗어야 되잖아. 이게 환각이 아니구나. 너들은 제 아저씨 때 찍었으면 좋겠다. 영화에 대한 인식. 그런 거구나. 봤는데 비디오 드럼이라는 영화 봤는데 저번 주에 본 스트레이트는 파라다이스랑 너무 성격상 질감이 다른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영화를 본 다음에 느낌이 어땠는지 물론 비글거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글거리지 않고 너무 멋있었다는 생각도 있을 테니까 한 번쯤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의견을 내리는 양심이니까 클라우드 배경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화 프로를 보면서 뭔가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그런 말로 극장을 보여주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20분 넘게까지 그런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인지 환각인지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되게 지금 너무 정말 미로 속을 헤매다 오는 기분이 들거든요. 되게 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감독한테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그건 누가 터치할 수 없는 거겠죠. 난 너무 신경 쓰려고 지금 막 되게 화가 나요. 그렇게 많은 시간들 중에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막 정말 영상이 뛰어나고 아름답고 우리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영화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렇게 막 사람 속을 한 번씩 뒤집어놓고 멀리하게 먹히게끔 만드는 이런 영화를 꼭 지금 이 시간에 봐야 하는 거니까 물론 다양한 영역에 섞이면 좋겠죠. 근데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몰라서 이 정도로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죠. 그러니까 데이비 크로넨버그라는 감독이 생각하는 게 어쩌면 저랑 비슷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이제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한 거고요. 신혜가 말한 것처럼 이너센트나 뭐 그런 아니면 아주 부드러운 프라이드 그린 드라마나 조이더 클럽 같은 그런 부드러운 화면을 아니 그런 부드러운 화면과 함께 좀 사람의 심장을 울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데 이렇게 잔혹하고 막 자극적이고 그리고 전체 줄거리를 잘 파악되지 혼란스러운 영화를 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제 생각은 이래요. 조이더 클럽이나 뭐 그런 아니면 또 예를 들자면 포레스트 컴퍼스인가 그런 영화들 자체부터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위장한 건 아닌지 특별히 우리 삶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헛겁지만 예쁘게 포장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런 비디오 드럼 같은 영화는 한 개인의 내면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손을 쏘면서 텔레비전이 터지잖아요. 그건 결국 그 텔레비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건가?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자기가 스스로 자살하는 거.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해하면서 나오잖아. 아직 양가 상태도 있겠지만 매우 복잡한 상황을 타고 그 방법을 몸은 들다니까 소리라고 했잖아. 근데 그거 이제 고등도 그런 거 따라. 근데 자기 몸에 바로 비디오를 들어오는 거야. 자기 몸이 비디오를 보고 받는다 그래.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2에서 터미네이터가 스스로 그냥 잡혀가잖아. 제물들라든지 이것도 스스로 오줌으로서 비디오적으로 쓰이잖아. 삶은 그렇지만 영화는 잘생긴 것 같아요. 최근작인데 최근작 같고 10년 정도 났나? 10년 정도 82년도 미국으로는 83년도에 있고요. 보면서 그런 내용적인 면들, 그러니까 비디오 문화, 그러니까 매체 문화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는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그 오블리비언 교수인가? 그 사람은 분명히 나는 자기는 화면에 나온 걸 나오지 않는다 말하면서도 분명히 그 사람 하는 소리 있다고.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비디오를 보면서 비디오 문화를, 그러니까 비디오의 그런 외침을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비디오 위한 거고, 그 비디오를 보는다고 있는 거고, 또 환각을 깨는데 그 주인공 환각을 깨는 데 있어서 그 텔레비전을 깨지만 결국 그 화면에 의한 깨짐을 시도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해치지 같은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 그러니까 그 화면 안에서 벌써 그러니까 화면 있고 비디오 안에 그 텍스트 상에서 벌써 충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느끼더라고요. 그 비디오 보면서 그러니까 잔혹한 장면 같은 것들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용한데요.
시간이 그럼 네가 얘 같잖아. 그치? 코가 야, 이렇게 누가 생겼다고. 그걸 수용인지 모르겠냐? 너는 우리가 알지만 난 몇 커플도 년 알아냈어. 지난 후배들이. 그 근거가 있지. 그다음에 시나리오. 5개까지 기획 및 시나리오 초안. 26일까지 기획 및 시나리오 초안. 이거 뭐야? 11월이잖아. 12월 영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특히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좀 영화를 제작하는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1학년 들어왔을 때 그 본부 서클로 등록되어 있는 영화연구회 얄라중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거기 어떻게 눌러있다 보니까 제작부장이라는 막대한 위치에 지금 있는데 사실 영화가 뭐냐 그러므로 저는 이제 요즘 같아서는 좀 어떤 뭐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는데 그 현실을 살아나가는데 대개 사람들이 늘 똑같은 생활을 하죠. 그 학생은 학교 갔다 오고 집에 오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대충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뭐 그런 거는 영화뿐만 아니지만 어떤 그런 현실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거에 어떤 탈출구 내지는 도피처가 된다고 생각할 때 근데 타 예술 장르하고 영화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는 영화라는 게 상당히 현실과 어떤 경계를 갖고 있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접촉하고 있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게 상상의 영역인데 보통 사람들이 뭐 아주 추상적인 상상을 하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삼각형이나 사각형 같은 거 상상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이제 뭐 거의 없으니까 현실의 발을 딛고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상의 통로로서 어떤 영화가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국제경제학과 88이고요. 영화 보는 거는 일단 영화 자체가 하나의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보고 글을 읽고 그리고 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예술활동이라고 하는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참 그러니까 인간 간의 의사소통이듯이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영화 역시 어떤 작가와 그러니까 감독 또는 제작자와 그러니까 관객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보고 좀 그렇기 때문에 보는 거죠 그냥.